많은 분들이 칫솔질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올바른 칫솔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머나, 충치 있네? 어머머. 완전 지금 긁고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치아가 녹아 나오는 거예요.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거든요. 항시 염증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우리 피디님 양치질만 잘했어도 이렇게 치과 안 오셔도 됐거든요. 절대 치과 갈 일 없는 양치질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양치질이요? 촬영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까 뭐 좀 먹어서. 잠깐만요. 원장님 양치를 얼마 동안이나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재봤을 때 2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안 귀찮으세요? 좀 번거롭다고 생각되겠지만 습관되면 충분히 할만하고요. 이렇게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치과 대학생 때부터 생각하면 30년이겠네요. 그런데 이게 귀찮긴 한데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이렇게 한 7일만 하잖아요. 그러면 병원비 1,000만 원 아껴요. 1,000만 원이나 어떻게 아껴요? 피디님도 못 믿잖아요. 제가 오늘 왜 양치질만 잘해도 1,000만 원 아낄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칫솔질의 목적이 뭘까요? 충치 안 생기려고? 정확히 말하면 치아와 잇몸을 닦아서 세균막을 제거하는 거예요. 충치도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잇몸병도 세균에 의해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씹는 면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충치가 많이 생기는 자리는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씹는 면에 많이 생겨서 씹는 면을 열심히 닦는 게 맞긴 한데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치아 사이 여기 숨은 부분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성인들에게 양치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씹는 면만 닦아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가 잘 닦이지 않겠죠. 아무리 씹는 면을 열심히 문질러도 충치를 완벽하게 막을 순 없어요. 듣고 보니까 저도 씹는 면을 더 열심히 닦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표면만 닦는 거예요. 그런데 충치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닦아야 된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넣고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치실도 꼭 사용하셔야 하고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양치질 교육을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들고 있는 칫솔처럼 큰 칫솔은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칫솔은 치아 2개 이상을 덮기 때문에 양치질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아 어금니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덮는 칫솔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엄지손톱 정도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성인도 어린이용 칫솔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교수님도 계셨을 정도로 칫솔 머리가 큰 칫솔은 일단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사람 치아가 바로 이 정도 크기거든요. 이 칫솔을 덮어보면 치아 3개까지 3개까지 덮이는데요. 사실 빨리 닦으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고 깨끗하게 닦이지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치아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를 덮을 정도의 칫솔 머리 크기를 고르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또 가끔 칫솔 중에 이런 칫솔들이 있거든요. 손잡이에 고무나 홈이 있는 칫솔들이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이유는 습관이 들지 않은 분들은 너무 칫솔을 꽉 잡고 쓰게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닦아야 하는데 세게 닦고 쑥쑥쑥 문지르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세게 문지르게 되면 잇몸 상처도 나겠고 치아의 마모도 심해지겠죠. 그리고 불소 치약을 꾸준히 사용하면 좋아요. 치약 성분에 불소가 일정 농도 이상 들어있는 치약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치약은 일정 농도 이상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치약이죠. 이런 불소를 사용하는 것이 충치 예방에 아주 중요해요. 치아의 화학적 구조에서 HA라고 하는 화학 구조가 있는데 이 H 수소기를 불소로 치환을 해서 FA가 되는 경우에 그냥 철이 아니라 강철이 되는 것처럼 치아가 충치에 많이 저항할 수 있는 단단한 구조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성인들은 불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치약을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불소가 안 들어있는 치약도 있는 거예요? 치약을 삼킬 수 있는 아기들이 쓰는 치약은 불소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무불소 치약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약을 얼마나 쓸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추천하는 양은
새끼손톱의 반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을 추천합니다. 치약에는 계면 활성제들이 있어서 많은 양을 쓰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치약 없이 사실 칫솔로만 닦아도 칫솔질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치약은 양치질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치약의 양은 아주 소량만 쓰는 것. 교과서에서는 콩알이라고 하는데 저는 새끼손톱 반 정도로 적게 쓰는 걸 추천드려요. 많은 분들이 칫솔질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올바른 칫솔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엄청 무서운 일이 발생하거든요. 웃으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을 간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올바른 칫솔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스케일링 하신 지 얼마 되셨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큰일 났네. 한번 볼게요. 옛날에 교정하셨구나. 철사도 끊어졌네요. 어머나, 저건 뭐예요, 원장님? 이거 인레이 떨어진 것 같은데? 충치 있네? 어머머. 어머나, 이거 안 아파요? 어머, 꽤 깊을 것 같은데? 원장님 지금 긁고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치아가 녹아 나오는 거예요. 치아가 녹는다고요? 그렇죠. 충치라고 하는 과정이 충치균이 만든 산에 의해서 치아가 녹는 게 충치거든요. 양치질 하기 쉽다고 아까 얘기한 그 자리인데. 초등학생이 한다고 한 그 자리인데. 총체적 난국이네. 여기 노란 거 나오나요? 이거 다 치석이에요. 원래 아래 앞니 안쪽에 치석이 제일 빨리 많이 생기거든요. 병풍 쳤다고 저희 표현하거든요. 치석이 병풍을 둘러서 뭐가 많이 등장하네요. 치석 덩어리. 이게 치아가 아니고 치아에 붙어있던 돌이 떨어진 거예요. 광산이네요, 광산. 캘 게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 돌인데 치아 건강에 그렇게 안 좋은가요? 그럼요. 저게 세균이 모여진 덩어리라 이 치석에 눌려있는 잇몸은 항시 염증 상태라고 보면 돼요. 치석이 세균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잇몸이 빨갛게 부어있거든요. 이게 바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된 거고 잇몸을 건드리지 않아도 치석만 떼내도 바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죠. 피디님 양치 하루에 몇 번 하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루에 한 2번?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 해요? 2, 30초? 저 아까 몇 분 했다고 했죠? 2분. 그렇죠. 2분. 이거는 아마 양치질 했다기보다는 개운한 맛을 즐기신 거고 보이는 부분, 닿기 쉬운 부분만 슥슥슥슥 지나가고 끝난 거예요. 아까 피디님이 저한테 양치 길게 하면 안 귀찮냐고 물어봤잖아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길게 해야죠. 제가 이렇게 귀찮은 양치질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죠? 우리 피디님 양치질만 잘했어도 이렇게 치과 안 오셔도 됐거든요. 우리 피디님은 이미 늦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절대 치과 갈 일 없는 양치질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으로 잇몸과 치아 사이에 45도 정도 되고 손목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서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 이런 틈 사이를 닦아서 양치질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롤법이라고 해서 회전을 시키는 회전법을 추천드릴 수 있겠어요. 뻑뻑하게 되면 도리어 치아 사이에 있는 솔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남겨지거든요. 작은 칫솔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사이사이로 쏙쏙 들어갈 수 있어요. 올바른 칫솔법은 힘이 아니고 테크닉입니다. 28개 치아를 치아 하나당 30초만이라고 생각을 해도 꼼꼼히 하려면 정말 양치질 10분 걸릴 수 있거든요. 저 어릴 때는 하루 3번씩 3분간 양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3분 양치질을 해보시면 턱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 2번 2분씩이라도 잘 닦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한 번에 2분 정도 시간에 맞춰서 양치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2분이라고 하면 정말 딱 그 2분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치질은 설거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릇을 생각해보면 샐러드를 먹은 그릇과 삼겹살을 구워 먹은 후라이팬과 설거지를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다르겠죠.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샐러드를 먹는 접시는 금방 닦을 수 있지만
삼겹살 먹은 후라이팬은 기름도 많으니까 세제도 많이 써야 되고 꼼꼼하게 닦아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치아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름진 것을 먹었거나 좀 꾸덕꾸덕한 음식을 먹었을 때 칫솔질을 좀 더 꼼꼼하게 해줘야겠죠. 칫솔 교체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은 바꾸라고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3개월보다 더 빨리 바꾸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미세모를 쓰시는 경우에는 미세모는 칫솔 모의 끝부분이 굉장히 가늘고 얇기 때문에 칫솔질을 조금만 세게 하셔도 모의 끝부분이 여러 방향으로 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만큼의 효율을 낼 수가 없어요. 모의 끝부분이 많이 상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교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칫솔은 항상 건조하게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요즘은 칫솔 소독이나 건조기 이런 보조용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용품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잘 사용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칫솔을 가족들 개개 칫솔마다 분리를 해서 꼿꼿하게 세워두고 양치 후에는 물기를 최대한 털어서 빨리 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보관하는 걸 추천해요. 가끔 어떤 집에 보면 컵에 다 같이 담아두잖아요. 그런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잇몸이 나쁘셔서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이 좀 생기셨던 분들이나 충치가 또 많이 생기셨던 분들은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 되겠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좋은 이유가 우리 치아와 치아는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틈 사이로 칫솔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치실이 되겠습니다. 치아 사이를 딸깍하고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끼어있는 음식물도 제거를 하고 세균막도 제거를 해서 인전면 충치, 치아 옆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치간 칫솔의 경우에는 보통 잇몸이 나쁘신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분들은 젊은 분들이 잘 생기지 않는 뿌리 충치도 잘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와 치아 사이 생긴 공간에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세균막을 제거하는 것 꼭 해주셔야 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치간 칫솔 크기를 너무 작은 걸 쓰시면은 안 돼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구멍은 이만한데 치간 칫솔은 요만한 걸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공에서 들락날락하기만 할 뿐 치아면을 전혀 닦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치간 칫솔은 이 구멍에 약간 저항감 있게 들어간다 싶을 정도로 치아 사이 구멍 크기에 맞는 치간 칫솔을 고르셔야 하죠. 워터픽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제가 칫솔질을 하고 치실을 하고 치간 칫솔을 하고 난 후에도 뭔가가 부유물이 나온다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정말 입안은 얼마나 넓은 세상인가를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물리적으로 닦을 수 없는 부분을 센 수압으로 씻어낸다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물로 인해서 잇몸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워터픽의 큰 장점이 되겠네요. 혀 클리너는 구강 전체의 세균 수를 줄이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입냄새를 유발하는 것이 결국 세균이기 때문에 혀에 붙어있는 세균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혀 클리너가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꼭 구취뿐만이 아니라 구강 전체의 세균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혀 클리너도 충분히 사용해야 해요. 칫솔질을 열심히 하면 충치가 안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 굉장히 좁고 깊은 홈이 있는데 사실 현미경으로는 봐야지 제대로 보일 정도로 홈이 사실 너무 깊거든요. 거기까지는 이 칫솔의 제일 얇은 부분도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치아 홈 메우기라는 시술이 있는데 칫솔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좁고 깊은 홈을 아주 작은 치과 기구로 열어서 흐르는 종류의 레진을 메워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칫솔질을 하더라도 칫솔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을 없애뒀기 때문에 충치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영부치가 나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술이에요. 요즘은 이 홈 메우기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되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안 아파요. 영구치가 나는 만 6세 이후에 시술을 할 수 있으니까 아픈 시술은 절대 아니죠. 마취도 필요 없어요. 시간은 2, 3분이면 끝나는 만큼 간단한 시술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칫솔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2분씩 2번, 4분씩 일주일만 투자를 하셔도 치아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정말 7일만 한다고 이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7일 정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습관이 바로 평생 가잖아요. 이런 올바른 양치법을 평생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셨던 치석이나 충치 같은 것, 잇몸병들이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잇몸이 녹아내린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되는 일도 없겠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치과에 오실 일 없이 1,000만 원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아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치과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잘못된 양치질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